건강 챌린지 두 번째는 먹은 뒤에 움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먹은 뒤에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 건강 챌린지 첫 번째가 뭐였죠? 채소를 먼저 먹어라입니다. 네, 먹는 순서를 바꿔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몸에 나쁜 건 먹지 말라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건 먹지 마라, 어떤 것을 먹어라 라고 하면 단시간에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빵을 먹지 말라거나 밀가루, 라면이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시간에 그거를 끊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몸 자체도 익숙해졌고 나의 입맛도 그렇고 나의 식습관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순간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고 안 먹던 것을 갑자기 먹으라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채소를 먼저 먹어라. 무엇을 먹든지 간에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효과로 혈당을 최대한 천천히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은 뒤에 움직여라. 우리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면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추울 때 안 움직이고 더울 때 많이 움직이나요?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변온동물과 다르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입니다. 왜냐? 추워도 움직여야 되고 더워도 움직여야 되고 항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고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우나 더우나 계속 움직이려면 혈당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혈당을 급격하게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고,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냐? 세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니들이 이거 빨리 처리해. 혈액에서 다 이 당을 다 가져가 버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당들이 어디로 가죠? 에너지는 똑같이 씁니다. 특별히 운동하지 않는다면 평소와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잉여 당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결국 그것은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저장을 할 때 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피 대비 많은 열량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환시켜서 간이나 근육에 일부 저장되긴 하지만 대부분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당이 오르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당을 급격하게 내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먹지 않죠. 이미 다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높아져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대로 더 이상 먹지 않는데 많은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당이 유지해야 되는 혈당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당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식품들, 빵, 면, 콜라라든지 사이다 같은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료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혈당량이 급속히 오른 만큼 급속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금방 또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왜냐? 적정한 혈당량보다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 지방이라는 에너지가 있지만 지방이라는 에너지는 금방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혈당이 낮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당을 채워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당이 떨어져서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남은 혈당량은 지방으로 저장하고 지방이 많이 남아있지만 많은 인슐린 분비 덕분에 급격히 떨어진 혈당량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을 섭취하는데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물을 먹게 된다? 그럼 다시 또 혈당량이 치솟게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또 다시 혈당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방은 자꾸 쌓여만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혈당량을 급격히 올리는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혈당량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을 안 먹어야 제일 좋으나
처음부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을 급히 올리는 걸 최대한 막고자 두 번째는 먹은 뒤에 움직이라는 겁니다. 먹은 뒤에 움직이게 되면 움직인 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렇다면 남은 잉여 혈당량이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그 당 자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원이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정도의 식사를 마쳤다. 30분의 시간이 남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요. 그렇게 움직인다면 혈당량도 더 천천히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천천히 오른 혈당량만큼 인슐린 분비도 적어지기 때문에 혈당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서 천천히 떨어지는 혈당량 덕분에 쉽게 배고픔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선순환 작용을 일으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찍지 않게 된다면 당이 떨어져서 배고픔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지방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당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음식은 자제해라, 어떤 음식은 섭취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습관, 먹은 뒤에 움직여라를 실천해 보십시오.